네, 양지수 모두 하락권입니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도 살짝 있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했고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뒷받침이 전혀 돼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거세게 나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요. 단기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거나 혹은 개인들의 양도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받아갔던 투자자들은 빠르게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7천억 이상 팔던 금융투자 지금 출발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3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변동 당연 큰 상황이고요. 일부 섹터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 업종의 강세, 당연 게임주와 포털사들의 상승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 내년도는 어찌 봐야 될 것인가, 오늘은 김건진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워낙 많이 그게 익숙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 함께 할 때는 그 차장님이셨는데 그랬었죠? 네. 뒤늦게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1년 뒤에 이렇게 축하해드리네요.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대형사들 좋지 않아요. 반도체부터 해서 바이오 쪽까지 2차 전지, 셀 소재에서는 조금 차별화된 흐름이 있습니다만 하락권의 이 색이 좀 더 짙고요. 지금 뒤에 LG 이노텍이 다소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한 종목들에 오늘 부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총 1위 종목인 애플이 밤사이 3% 이상 빠진 영향을 받아가는 거고요. 부장님 쪽 뒤편에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1% 내외 상승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NC소프트, 넷마블 등을 필두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는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 등의 호재성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것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인데 각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해외여행 가라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국가들에선 그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들어올 때 검사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안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도 그런 뉘앙스가 나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주들이 단기 급등의 부담도 안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주호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들었다 놨다를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제 새벽에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PCR 하고 들어와야 돼. 이틀 전에 음성 받고 들어와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야, 우리 중국 쪽에서는 올 때는 무조건 받고 들어옵니다. 사실 중국이 좀 늦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중국은 뭐였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산 연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 그러면서 우리는 잘 버텼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었더니 뭐야? 난리가 납니다. 실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 이제 확진자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유튜브나 어떤 언론 채널을 통해서 보면 실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원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실제 화장장도 지금 현재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중국은 극심한 이런 코로나 이슈에 지금 현재 피크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좀 좋게 생각하면 그래 빠르게 어떻게 보면 간염이 돼버려서 이게 집단 면역으로 이제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전 세계는 지금 잠깐만 중국은 잠깐만 이렇게 좀 한번 지금 현재 쉬었다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사실 우리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콩고망이 깨졌어. 중국이 제발 좀 풀어줘야 돼 라고 했어. 그래서 중국이 그래 우리가 풀어줄게 하고 풀어줬어. 근데 실제로는 좀 이러한 좀 악영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상향이나 좀 정순환이 되는 이런 순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걸림돌이지 큰 이런 순방향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잠시만 이렇게 어떻게 좀 쉬었다 가자. 그렇지만 다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쉬어가면 오케이가 다시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의 질문으로 더 추가를 해본다면 그래서 변동이 나왔을 경우에 네.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면세, 뭐 항공, 카지노 다양한 리오프닝 있잖아요. 네네네. 우선순위로 쫙 섹터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순위 참 어려운 이런 섹터입니다. 실제 가장 먼저는 우선 항공 쪽이 가장 먼저 될 것 항공.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LCC죠? 네, 그렇죠. 뭐 LCC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여행. 그다음에 면세 제일 마지막에 카지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로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일 먼저 그다음에 항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곧장 뭐 게임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마 상승 상위권에 보시면 K뉴디 지수 게임, 모바일 게임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콘솔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위주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들의 탄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기도 해요. 넷마블 뭐 지금 14% 오릅니다. 게임주들 눌렸던 만큼 이 이슈에 좀 더 환호할 수 있을지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칠지 궁금해요. 우선은 사실 그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반짝 상승이 상당히 컸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 보셨었잖아요. 거기도 바로 이쪽에 있던 제 왼쪽에 있었던 건데 가장 좋았던 라인들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빨간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이렇게 수혜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 게임 회사들 중에서 라인업이 엄청 많아지는 라인업이 많은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넷마블 라인들인데요. 넷마블은 실제로 판호를 지금 이미 3개 받아져 있는 상태고 중국 쪽에서 이 라인업이 많고 또 하나 바로 중국의 진출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입니다. 그 두 회사가 대표적인 게 넷마블과 뭐 위메이드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단으로 뭐 데보 시스터즈나 이런 조이시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 이슈가 나오면 우리가 엔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쪽에서 우리는 너희 거 안 해줘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땠어요? 드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컨텐츠에 대한 이런 좀 개방이 시작이 됐다는 거. 물론 컨텐츠는 엄청 질이 좋아서 사실은 상단에 있습니다. 제 상단. 근데 게임은 그 상단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큰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멘텀으로서의 이런 역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물론 오늘은 당장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 라인을 쭈르륵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얘들 실적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내가 진짜 정책 수혜주다. 두산하면 그저 야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두산하면 갖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 등을 생각했을 때 은근히 사업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은근히 아니고 대놓고입니다. 이 친구들 대놓고 자회사들이 좋아라는 이런 게 같이 다 모여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에너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산 퓨어세라 수소가 바로 여러분들 생각이 나겠죠. 수소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미래의 이런 에너지겠구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 뭐예요? 이런 원전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띠리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봇가 올 겁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회사가 있는 두산이 이건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나 로봇이나 수소나
이번에 뭐 드론 얘기 나올 때도 두산 관련한 또 회사가 한번 언급이 되기도 하고 두루두루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잘 짜놓은 포트에서 돈이 벌리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전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할 모멘텀은 무엇일지.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자회사 친구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실제 러시아가 원전의 가장 큰 이런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야, 러시아 경제 제재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야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런 사업이 점점 두산한테 유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의 기술이 점점 펼쳐지고 있고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들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더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멘텀이면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면 되죠? 왜 두산인가요? 이 친구가 워낙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21년 대비해서 거의 뭐 30% 정도가 올라왔고 내년에도 이게 또 30% 이상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이 지주사 중에서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멘텀도 많은데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충분히 더 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봤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정고점이 한 10만 4천 원 맞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시장이 완전히 깨지면 얘들도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7만 7천 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더 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살펴봤습니다. 두루두루 갖고 있는 계열사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벌리고 있고 무엇보다 지주사 중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메리트로 골라주셨어요. 목표 주가도 같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 두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전혀 다른 영역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로죠. K 콘택트 렌즈도 한류 열풍. 콘택트 렌즈 업체인데 콘택트 렌즈의 한류 열풍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류 열풍이라고는 안 썼는데 어찌됐든 예쁘게 뽑아 오셨네요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이었군요. 혹시 렌즈 끼셨나요? 저는 라식을 해가지고. 라식. 네네. 그 눈이 별로 반짝반짝이지 않았다. 라식을 하셨다라는 거. 렌즈 광이 필요하죠. 그렇죠. 렌즈 광 실제로 미용 렌즈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야 이게 얼마나 성장을 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계속해서 역사적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원데이 렌즈 같은 것도 시작을 해서 여기에 성장 모멘텀이 한번 붙어본 적이 있었었죠. 이 인터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적이 깨질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로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용 렌즈 시장이 엄청나게 위로 지금 현재 솟구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미용 시장 이렇게 좋아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렌즈 제가 처음에 우리 미영 앵커한테 얘기했죠. 눈이 별로 눈이 안 이쁜 게 아니라 이쁜데 네. 색깔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있다가 한 지금 거죠. 뭔가, 네. 그렇게 되는데 실제 렌즈를 끼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좀 맞아요. 더 약간 미용에 대한 이런 것을 반짝임이 있죠. 얘기를 번쩍번쩍하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어릴 때는 꼈어요. 억지로라도 꼈는데 그때는 네네. 미용이 더 중요했고 지금은 사실 제 안구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포기는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이 안구 건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게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끼어도 하이드로겐이를 실리콘 하이드로겐이 되면서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 공기가 통과를 못했었는데 이제 공기가 훨씬 더 쉽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 시장이 커져버리면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더욱더 많이
커질 수 있겠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쪽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매월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공장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 주면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 때도 아마 분기별로 해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공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캐파가 저런 식으로 위로 쭉쭉쭉 위로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요. 가동률 자체가 아직은 높지 않았습니다. 뭐 20%대 뭐 이 정도 있었었는데 이게 60%대까지 상승을 하면 저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런 컨택트 렌즈 시장도 점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주셨고 미용 렌즈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주변 지인들이 시력이 좋아도 그걸 끼고 또 방송을 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한류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이 살 만한 자리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보니까 그래도 4분기는 흐름이 괜찮았네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 상태도 이 정도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데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목표가를 좀 더 위쪽으로 해서 한 32,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솟구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어찌됐든 작게 좀 잡아서 한 27,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측에서 한 8거래 연속해서 일단 사고 있는 인터로조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목표 라인도 잡아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은 두산과 인터로조 두 종목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체크하시고요. 오랜만에 뵈서 제가 처음 초반부터 이제 호칭을 좀 실수했는데 김건진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여러분들도 또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